2020년식 37,000km 제네시스입니다. 3.5 터보 2륜 모델이고요. 신차 대비해서 반토막 난 가격입니다. 10만 km 탄 것도 아니고 37,000km밖에 안 탔는데 반토막이 난 겁니다. 보험 이력 내 건 있는데 큰 건 아니고 풀 옵션도 이렇게 많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처음 이거 확인했을 때 저도 허위인 줄 알았는데 엔카 믿고더라고요. 이거는 구입할 때 딜러를 통하는 게 아니라 엔카를 통해 구입하는 매물이라 허위일 수가 없습니다. 제네시스 왜 이렇게 떨어진 걸까요? 제가 찾으면 마음이 정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겁쟁이 딜러입니다. 처음 G80 RG3 나왔을 때 국산차가 이렇게 비싼 게 맞아? 하는 신드롬이 있었습니다. 신차를 받는 데까지 대기만 10개월이 걸렸는데요. 지금 제 기준 아시죠? 깐깐하게 보더라도 현재는 3천만 원대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 프리미엄 세단이 3천만 원이면 엄청 이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타면 아빠 차 타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저도 연륜이 좀 있다면 정말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세상에선 저 돈이면 벤츠 산다, 그 돈씨 하지만 현실 세상에서는 G80 타고 다니면 차 좋다 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죠. 하지만 거의 반값에 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려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차 자체가 멀쩡한데 왜 안 팔릴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가성비 좋게 중고차를 구입하는 본질에 대해 G80으로 케이스 스터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중고차는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이 되지요. 댓글을 보다 보면 대형차는 무조건 감가가 심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대형차라서 무조건 감가가 심한 건 아닙니다. 수요가 없고 공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 건데요. 신차는 없어서 못 팔고 대기가 꽤나 길었는데 이상하죠. 그 많던 신차 수요가 아무 이유 없이 내려앉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수요가 내려앉은 이유에 대해 겁쟁이 딜러답게 안전과 가성비의 관점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 배기량이 문제다. 배기량이 문제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이때는 CC가 큰 게 고급차 느낌이자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옛날에는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이 지금처럼 좋지 않아서 출력이 커야 안정적으로 운행이 가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운행하셨던 차는 2900cc의 인다이렉트 인젝션의 무쏘였고요. 당시 무쏘의 최고 출력은 90에서 95마력이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캐스퍼가 100마력이거든요. 그렇게 가벼운 차가 100마력인데도 안 나간다는 말이 많은데 과거에 그렇게 큰 차가 90마력인 거면 얼마나 안 나갔겠어요. 옛날엔 저 정도의 저출력 자동차에 4인 가족이 명절에 지방 내려가거나 바다도 놀러가고 다 했었습니다. 요즘은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죠. 가솔린의 경우 기존 MPI 방식에서 연료 분사 시점을 정밀하게 조정한 현대의 GDI 엔진이 발명이 됐고, 디젤의 경우 인다이렉트 인젝션에서 CRDI 엔진으로 연료 분사 방식이 변하면서 차의 출력이 엄청나게 좋아졌고 소음 또한 많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이 시점부터 작은 cc 엔진에서도 충분한 출력이 나오다 보니,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은 출력이 나오다 보니 소비자들은 cc보다 연비에서 오는 만족감을 훨씬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보편화되면서 힘 좋다 보다 주유소 덜 간다가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된 거죠. 이런 시점에서 제네시스 3.5 V6 트윈 터보 엔진은 소비자들이 많이 안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네시스 G80 3.5의 경우에는 시내 주행 연비가, 시내 발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시내 발이 연비가 리터당 5km 수준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연비 주행을 아주 잘하면 10km도 나오는데요. 기름을 넣을 때마다 도둑 맞은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금도 3,500cc라서 엄청 비싸고 유지비 스트레스가 꽤나 큰 편인데요. 차는 타면서 즐겁고 뿌듯하고 자주 타고 싶어야 하는데 연비가 안 따라주면 차를 그냥 세워두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단순히 이건 돈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차를 타는데 심리적 만족감 자체를 갉아먹는 요소가 되거든요. 흔히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고 전기차 타는 분들도 그런데 타도 돈이 얼마 안 나가니까 공짜로 타는 느낌 들고 되게 좋아서 많이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전기차를 한번 타신 분들은 전기차의 그 개꿀 가성비 때문에 차를 잘 안 바꾸시고 전기차만 쭉 타신다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G80 3.5, 그러니까 G80은 법인에서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G80은 개인보다 법인이나 사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이런 거 아닐까요? 저도 회사 고위 임직원이라서 제 돈으로 기름 안 넣으면 G80 탈 것 같습니다. 그럼 G80은 다 안 좋냐? 제네시스 G80은 2.5 터보 모델이 있습니다. 이 차는 얘기가 좀 다른데요. 2.5 터보다 보니 그랜저에 많이 들어가는 엔진이죠. 2.5 터보다 보니 연비도 훨씬 잘 나오는 편이고요. 시내 주행에서 편하게 타도 대략 6에서 7 정도 나오고 고속 주행에서는 11에서 12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5보다 감가가 별로 안 되는 편이긴 합니다. 10% 정도 감가를 좀 덜 맞는 것 같아요. 제네시스 G80 3.5의 경우에는 5년 정도 지났을 때 아까 보여드렸죠. 반토막이 난다고 하면 2.5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 감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G80이 안 팔리는 두 번째 이유, 포지션이 애매하다입니다. 보통 대형 차가 반값이 나는 게 공식처럼 굳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던데 모든 대형 차가 똑같이 가격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GV80은 SUV 포지션이 워낙 확실하다 보니 감가가 덜한 편입니다. SUV라서 패밀리카로도 좋고 출퇴근용으로는 연비가 안 나와서 별로지만 어디 행사장이나 어디 친구들 모임 갈 때 굉장히 체면이 쓰는 차입니다. 실제 저도 기변하고 싶은 차가 GV80인데요. 연비가 안 나와서 그렇지 제네시스의 하차감은 따라올 차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차는 내 만족도 중요하지만 하차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집이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 등본을 이마에 붙이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차는 어쩌다가 보여줬을 때 이미지를 만드는데 가성비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G80은 얘기가 다르죠. G80은 포지션이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 이 법인에서 쓴 차가 매매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G80의 경우에는 패밀리카로 쓰기도 굉장히 애매하고 출퇴근용으로 쓰자니 연비가 안 나옵니다. 기업 임원이나 뭐 대기업 다니시는 임원분들이 사실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대부분 이런 고가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버시는 자영업자나 아니면 혼자서 일하는 전문직 분들이 많이 타시겠죠. 이런 분들이 인구 통계증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G80은 제 생각에는 이미지 포지션이 기업하는 사람 혹은 초고액 연봉 전문직으로 가기 때문에 대중성이 벤츠 BM에 밀리는 것 같긴 합니다. 5 시리즈만 하더라도 카푸어부터 대기업 직장인, 금수저, 전문직까지 이 차를 찾는 포지션의 풀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하지만 G80은 그렇게 타는 풀이 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타면 아빠차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 렌트카와 법인차가 넘쳐난다입니다. 이 포지션이 이렇다 보니 위에 말씀드렸듯이 G80은 개인보다 법인 사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 G80 신차 등록 중 약 40.6%가 법인과 사업자 명의였습니다. 이 절반 가까이가 법인 리스나 장기 렌트로 빠진 거죠.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만 찾아보더라도 개인 사업자 무보증 G80 장기 렌트 출고 후기는 굉장히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차와 렌트카로 굴러다니는 매물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소비자들은 요즘 렌트 이력이 있는 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매입하는 사람이지만 렌트 이력이 있으면 더 험하게 굴리는 거 맞고요. 정비 제때 안 하는 것도 맞고요. 내 차처럼 관리 안 하는 게 현실입니다. 단기 렌트보다는 장기 렌트가 그나마 낫다고는 하지만 솔직한 생각에 그래봤자 렌트카입니다. 누가 렌트카 타면서 내 차처럼 관리할까요? 아무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회사차여도 마찬가지죠. 누가 내 차처럼 시간 쓰고 돈 쓰면서 정비 맡기고 소모품 교환하겠어요. 그냥 기름 넣고 타지. 내 차가 아니지만 팔았을 때 인센티브가 떨어지는 게 있다면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차를 열심히는 아니어도 약간은 관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설사 차를 팔았을 때 가격을 높게 받으면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쳐준다고 한들 항상 말씀드리죠. 중고차 가격 형성 요소에는 관리 상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처럼 수리해서 판매하고 차량 상태가 더 좋으면 비싸게 가져오는 사람은 정말 특수한 케이스지 대세는 아닙니다. 이 딜러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저는 차량을 판매한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딜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차를 매입하러 갈 때 그 진단기를 들고 가요. 보통 딜러들은 차량 상태가 가격에 반영이 안 되니 사고 유무와 외판 상태만 보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저는 진단기를 꼭 찍어보고 매입을 결정합니다. 관리가 너무 안 된 차는 애초에 매입하지 않거든요. 수리비가 많이 나가고 그런 차는 팔았을 때 무조건 한 달쯤 뒤에 연락이 와서
뭐 어디가 고장났다는 연락이 옵니다. 전 그걸 정말 피곤해하고 싫어해서 애초에 그런 차를 매입하지 않습니다. 잘 정리하겠습니다. G80 3.5 터보는 왜 가격이 반토막이 나는가? 포지션이 애매합니다. 둘, 배기량이 높기 때문에 힘은 세지만 연비가 안 나오고 세금도 비쌉니다. 3. 법인과 렌트 이력 있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이 G80은 자체로 매우 훌륭한 차입니다. 어디 타고 가도 차 좋다고 하고 인정받지 그 돈으로 왜 그거 사냐 이런 말은 들을 일이 없습니다. 사실 거면 감가가 많이 안 됐더라도 렌트 이력 없는 2.5 터보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5 터보 엔진의 G80 구입이 필요하시다면 리프트 점검과 진단기 점검, 시운전까지 모두 도와드리는 겁쟁이 딜러에게 문의해주세요. 저는 수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겁쟁이 딜러였습니다.